부사셋. 보통 증여세가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취득할 때요. 이거 우리가 신고하거든요. 자금 조달 출처 계획서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써야 돼요. 부동산을 만약에 1억짜리를 샀다 그러면은 내 수입 또는 은행 대출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만약 그게 과세대행국이 생각하는 금액과 안 맞다 그럼 이거 증여로 봅니다. 그때 이제 조사가 많이 나와요. 증여세를 신고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말씀 제가 되게 많이 듣거든요.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증여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얼마든 간에. 저도 그 일을 하면서 항상 고객들한테 그럽니다. 증여세나 상속세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 나온다고 신고는 해야 됩니다라고.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아, 세금이 안 나오는 것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세금 신고는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세금 안 나오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라고 하다가 이 소득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고 느꼈었을 때, 그때는 정말 과세관청은 조사를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심각하죠, 상황이. 깝깝해지는 거죠. 깝깝해져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증여가 좀 핫하거든요.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세요. 네. 남편 되시는 분이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부인께 증여를 하려고 해요. 부부간 증여는 잘 아시다시피 6억까지는 비과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6억에 해당하는 만큼 5억 9천 정도만 증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요즘 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5억 9천 정도 되는 만큼을 그 해당하는 지분만큼만 감정평가를 받는 거예요. 에이. 감정평가를 받은 그 금액 자체가 과세 표준액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취득세만 내고 등기할 때, 그런 다음에 증여세는 안 내게 되는데 안 내게 됐다라고 소명을 해서 신고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저도 뭐 결혼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궁금했던 게, 부모님이 부동산을 잘 읽어 놓으셔가지고 막 아파트를 두세 채 갖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채를 결혼을 할 때 자녀에게 이렇게 뭐 준다던가 이런 사례들도 사실은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의 부모 자식 간에 이게 부동산 증여할 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되게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혼인을 하고 나서 집을 장만했었을 때 그 돈을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항상 저한테 주위에서 증여세 신고해야 돼? 신고해야죠,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나이스한 사항이 뭐냐면 법 개정이 됐어요. 혼인으로 인해 자금을 증여받았을 때 일정 금액만큼은 우리가 비과세 해줄게 라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그게 1억 원이에요. 근데 1억 원에다가 부모가 자식 간에 증여를 해줄 수 있는 어느 일정한 금액까지 우리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게 라고 했던 거면 5천만 원이거든요. 원래가 그렇죠, 5천만 원. 그렇죠. 그럼 1억 플러스 5천만 원, 1억 5천까지는 우리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진짜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잘 만들었는 규정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알고 이렇게 신고를 다 하나요? 안 하세요. 잘 모르시니까. 그럼 그거 나중에 과세당국에서 왜 신고를 안 했어? 이러고서 뭐 이렇게 뭐 처벌이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이게 문제가 저도 하지 말라고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납세자들 편에 항상 서 있기 때문에 항상 납세자들 편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과세관청도 실익이 있어야 이게 나옵니다. 실익이 있어야 나와요. 네. 아니면 추징 금액이 없으면 굳이 이거 보지 않아요. 근데 언제 때 문제가 되냐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이전 소득 10년치 내역을 보거든요, 과세관청이. 근데 갑자기 1억 원의 금액이 나왔어.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럼 딱 그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때 증여세 신고 안 했어? 뭐 그럴 때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없죠. 적발될 확률 자체가 크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구나.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증여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증여계약이라는 건 쌍무계약이거든요. 네. 두 사람의 당사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주는 사람을 증여자 또는 증여인이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수증자, 수증인 그렇게 하는데 두 사람의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증여자는 누구? 수증자는 누구다. 그 다음에 그 증여하는 목적인 대상, 부동산이 되겠죠. 그 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몇 년, 몇 월, 며칠 증여자가 주기로 했고 수증자는 받기로 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양방 날인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수증자가 대부분 미성년 자녀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권리만을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니까 증여 계약에 있어서 수증자는 그러니까 그냥 어린 나이에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사인하면 안 돼요? 사인은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이제 계약서로서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겠죠. 대부분 근데 도장을 찍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약서에는 인감도장을 찍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법무사한테 맡긴다는 그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서는 지자체에 가서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계약서의 검인. 아, 그래요? 저 네. 몰랐어. 네, 그럼요. 이거 몰랐어요. 저는 그냥 몰랐어요. 계약서만 하고 끝나는 그죠. 건지 지금까지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검인을 받은 다음에 그걸 또 복사를 몇 장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취득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취득세는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세니까 지자체에서 내는 겁니다. 국세가 아니고. 그리고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제 법무사로서 꾸며야 되는 여러 가지 서류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잘 세팅을 해가지고 등기소에 접수를 하면 뭐 한 일주일 정도 내로 등기 필증이 나오는 거죠. 등기 필증. 그러니까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집무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여주면서 증여세 신고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낼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여세는 언제까지 증여하냐면 증여계약서를 법무사님께서 잘 써주시잖아요. 근데 증여 일자가 있을 겁니다. 그 일자로서부터 3개월 이내는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이거 넘어가면 가산세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6개월, 그쵸. 3개월. 아. 네. 정확하게는 그 계약이 있었던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그 재밌잖아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게 뭐냐면 1월 20일 날 증여했다고 한다면 그냥 1월 31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에는 너무 막 점점 이제 뭐 법도 복잡해지고 여러 케이스들이 많으면서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전문가들한테 그냥 맡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산, 노무사 아는지 그러면 사하죠, 영진.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